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고향인 창경 지역에서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거물 정치인의 험지 출마 요구에도 홍 전 대표는 고향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겠다며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정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행성지로 함안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홍 전 대표는 상인 회장을 찾아 가벼운 명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홍 전 대표는 함안이 제조업 중심지임에도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며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고향인 경남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안이 이게 굉장히 팽창하는 도시였는데 지사 그만두고 올라가고 난 뒤에 함안이 많이 팽창하는 게 속도가 줄었다. 홍 전 대표의 안방 출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때 대권 주자로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론의 홍 전 대표는 이미 험지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마지막은 고향 발전에 힘쓰겠다고 고향에서의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한 그 보상으로 좀 쉬운 지역 오면 안 되나? 어? 여태 자기들은 고향에서 출마하고 따뜻하게 있었으면서 함안과 의령 지역 설 명절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시동을 건 홍 전 대표. 오는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경남도 의원 23명이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한국당 도의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대표의 고향 출마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사리사욕이라며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남지사 재임 당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경남에서 가치가 떨어졌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선 여론조사 최하위 후보를 공천하는 등 선거를 망친 장본인이지만 책임은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홍 전 대표가 경남 출마를 고집한다면 중앙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출마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연기죠. 변로를 지켜보던 경남도정도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다시 연기된 항소심 선고 공판. 재판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이를 본 뒤 개발에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당혹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추가 자료를 준비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도청 내부도 뒤숭숭했습니다. 경남도는 재판 연기에 따른 차질 없는 도정 운영을 밝혔지만 이미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혼란을 겪었던 만큼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12월 24일로 원래 처음 예정됐다가 1월로 또 연기된 거잖아요. 또 연기가 되면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도청 안에도 수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어수선하지 않을까, 행정적으로도. 그런 불안감이죠, 도청공무원들은.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0일. 추가 심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여정이 험난하기만 한데요.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인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함안군과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합의 당사자인 창원과 함안 지역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창원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창원 특례시 지정.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돼야만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만 해도 107만 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10년 만에 104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인근 함안군과의 통합입니다. 창원시와 약 6만 5천 명의 함안군이 통합되면 인구는 111만 명, 재정 규모도 3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의 당사자인 창원과 함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창원시와 함안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함안 군민들의 응답은 찬성이 55.6%, 반대가 39.7%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함안이나 창원이나 발전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성이 다소 많긴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글쎄요, 하면 좋는데 안 좋겠습니까? 좋는데 그래 하면은 안 많게도 창원에 나쁜 거는 하면 안 오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창원 시민들의 의견은 지역마다 나뉩니다. 생활권이 비슷한 옛 마산 지역은 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구 창원과 진해 지역은 반대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한 차례 고통을 겪은 만큼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창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수 자체가 함안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창원 시민으로서는 좀 손해죠.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함안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일부 여론에 불과하지만 창원시의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남연합일보와 시사경남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해 창원시와 함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창원시 5,031명, 함안군 3만 952명을 조사해 1월 16일 1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창원시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 함안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도 95%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의 한 업체 기숙사에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으로 직장 갑질을 주장하는 유족과 노동계의 목소리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노동부에서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 기업에 다니다 지난해 12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30대 김모 씨. 고용노동부는 김 씨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가족들은 김 씨가 상사의 출퇴근 기사 노릇을 해왔고 출퇴근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업무에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직장 내 괴롭힘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회사에도 이 내용이 날라갔다 하더라고요. 노동부에서 똑같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 동생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꼭 이런 일이 많이 알려져서 재발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자유 해결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건데 관련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해당 기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를 조치하라고 명시했지만 모두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이 원칙은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사업장에서 이제 재조사를 하고. 노동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경우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 마련 등 현행 법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 그리고 사용자가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내지는 비밀 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최소한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좀 제재 규정을 좀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고 좀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 형사처벌로 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째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산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효력 결정을 보류하면서 양산 체육행정에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양산시 최초 민선 체육회장 선거. 당시 박상수, 정상열 후보 2명이 출마했고 대의원 213명 가운데 백아흔 1명이 투표해 과반수인 136명으로부터 표를 받은 정상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양산시 체육회는 여전히 민선 체제를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수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제기하면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열 후보의 당선 보류를 결정한 겁니다. 박 씨는 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의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인한테 선거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넣어갖고 당연히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거는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이 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선거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덮어버린다면 체육회 선관위는 박 씨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자신에게 사실 확인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정지 통보를 내렸다는 겁니다. 문서로만 받았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런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가 안 맞나. 회장의 직무는 보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앉아 업무를 정지라든지 당선 무효를 하든지. 대한체육회 측은 당선 효력 보류 결정 자체가 선거 관리 규정에 없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선을 보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당선됐다는 우리가 하더라도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무효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침 그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잡음으로 선관위가 당선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치러진 민선체육회장 선거의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장기화를 예고했던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측과 노동자 대표 간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합의란 지적도 나옵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회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평소처럼 머리에 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날인 20일을 사측과 노조가 서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2교대를 운영할 때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좀 한계를 느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생계 문제, 이제 투표까지 진행해서 이렇게 합의서를 설을 넘길 것으로 보였던 길거리 복직 투쟁도 일단 끝내기로 했습니다. 네, 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설치된 천막 농성장도 24일 만에 철거됩니다. 같은 날 인천 부평공장,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외쳤던 현수막이 떼내졌습니다. 2018년 군산 공장 폐쇄와 부평 공장 근무제 축소로 해고된 비정규직 46명 중 20명의 복직이 우선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 제가 함께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천막을 걷습니다. 다시는 이 정문에서 해고자들이 천막을 치는. 하지만 이번 두 공장의 노사 간 합의문에는 구두로 대신한 사측의 서명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창원 공장의 경우 고용을 보장하는 확정적인 단어보다 노력한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용된다 해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합의문의 내용을 두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부울경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총리실의 객관적인 재검증을 요구해왔습니다. 총리실에서 지난달 초 검증단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총선 전에는 재검증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여당, 일부 시민사회를 비롯해 최근 부산시의회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민들도 오는 총선 전까지는 검증을 끝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울경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남권 관문공항 인식조사 결과 부울경 지역민 54.1%가 신공항의 정치적 쟁점화를 막기 위해 총선 전 검증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대구 경북의 반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쉽게 입지를 바꾸지 못하고 지금 총리실에서 하는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정치적 쟁점이 되기보다는 그대로 검증 일정을 그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달라는. 총선 전 검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8.3%였습니다. 시민들은 또 신공항이 단순한 공항을 넘어 동남권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공항의 적정성 검증 범위를 묻는 질문에 균형 발전과 경제적 가치 등 정책적인 사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9.6%로 당초 총리실이 범위를 정한 기술적 사안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의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조사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울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28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진행했으며 95%의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실장,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예정된 지난 21일에서 급히 변경돼 또 한 번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결국 선고가 2번 미뤄진 셈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안 평론가께서는 2번이나 선고가 미뤄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선고를 미루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직권입니다. 고유권이기 때문에 연기도 할 수가 있고 이러는데, 근데 그 내용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죠. 재판부가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표정을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재판이 이례적인 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그 선고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이제 그 변론 제기를 했던 점, 그다음에 예.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잠정 판단 내용을 이제 재판장이 직접 고지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8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것은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그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봤는지, 네. 이 문제, 그다음에 공모를 했는지, 이게 이제 8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큰 쟁점인데, 그리고 이제 김 지사가 시연을 보고 난 이후에 동의를 했는지, 네. 이게 이제 이 재판의 핵심 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포털에 뭐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 형사합의부는 이제 재판장 좌우에 한 분씩 3명이 이제 합의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아마도 그 쟁점에 대해서 아직 재판부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좀 쟁점들이 갈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3월 10일 날 이제 또 그 재판이 열리죠. 네. 그래서 앞으로 2심의 확정 선고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긴 시간을 두고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번 총선에는 분명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야겠죠. 네. 아마 이게 유죄든 무죄든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지 20대 국회에서 가장 경남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겠죠. 예.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여당이나 도정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네. 무죄가 나온다면은 당장에 야당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그 새로운 아주 뜨거운 그런 이슈로 저는 부각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항소심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한 달 남짓 후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창원시에 남아있는 미완의 숙제들 또한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작년 큰 힘을 받았던 창원 특례시 지정입니다. 무산이냐 통과냐의 기로에 놓인 창원 특례시 지정의 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례시 지정이 무산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부터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창원의 100만 대도시의 특례를 지정하는 이 지방자치법의 이제 개정 문제인데, 약 8개월여 동안에 국회에서 이게 이제 그 법안이 상정이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법안이 통과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여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여기서 안건이 이제 다뤄지고 확정이 돼야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에 회부됩니다. 네. 회부되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법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뤄서 가부 여부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게 네. 다루지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국회에서는 거의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네. 앞으로 뭐 3월 국회 내지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4월 국회가 열립니다. 임시국회가. 네. 만약 거기서는 지역구별로 이제 국회의원이 당락이 희비가 많이 엇갈린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관례적으로는
쟁점이 심하고 네. 서로 의견 다툼이 많은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국회 회의 운영 절차인데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저는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끝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이자성 실장께서 몸담고 계신 창원시정연구원은 그간 뭐 고양, 수원, 용인시정연구원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함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역시 창원처럼 편치 않은 심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인 창원, 수원, 고양, 용인시와 그 시정연구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꾸준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네. 네, 특히 4대 시정연구원은요. 공동 워크숍, 그다음에 국회 토론회 개최, 토크쇼 이런 다양한 형태로 특례시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각자 연구원에서는 특례시 관련 연구들을 서로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렇게 4개시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특례시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예. 100만 대도시가 인구 3만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도시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 정부는 지금 국내 간 도시 경쟁이 아니라 네. 국제 간 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네. 그 속도감 있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네. 광역자치단체 간의 인허가 절차에 막혀서 지체가 벌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에 있어서 늦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그 연기는 앞으로 4개 도시 모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네. 몹시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특례시 지정 무산 위기는 정쟁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쟁의 결과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보면은 검경 수사권이나 유치원 3법이라든지 선거법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쟁의 그 중요 법안을 보이는데 네. 근데 이 특례시 법안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예. 이게 각 지역이 이해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인구 3만의 도시는 굉장히 그 재정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도 특례로서 또 다른 조치를 해달라. 또 아니면 인구 30만 도시도 우리도 중급 도시이기 때문에 네. 100만 도시에 걸맞는 특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줄줄이 들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 표면적으로는 뭐 입법권이라든지 국정감사권, 예산심의, 조정권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인 권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예산을 끌어온다든지 그다음 지역의 어떤 특례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국회의원 책무 중에서 중요하고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례를 전부 다 가지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구 100만만 주장했을 때는 그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혀 형평성이 안 받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아마 우리 창원시 특례 법안도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저희 헬로 이슈 토크가 신년 특집으로 도내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올해 성과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얼마 전 허성모 시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이 특례시 지정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좀 밝혔습니다. 그때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이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마산의 오동동에 있는 문화광장에 오셔서 유세를 하시면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우리 시민들께 약속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3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안을 회부했습니다. 네. 그 정부안이죠, 원안이. 근데 국회에서 이 논의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네. 뭐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해달라고 작년에 뭐 여야를 다 찾아가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 공약인데 여야를 떠나서 집권당이 더 노력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집권당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도 제가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예. 20대 국회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월에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후보, 여야 후보 모두에게 네. 이것을 공약으로 좀 채택해달라고 네. 저희들이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도 올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용인시, 네. 고양시에도 시장님들께 그래 의견을 교환해서 네. 그쪽 후보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허성모 시장 발언 중에 집권 여당에 실망했다란 말이 있는데 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민주당 중앙당을 뭐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건데 네.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곧 총선으로 당선될 국회의원들 비판을 좀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비판을 수용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저는 많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방금 이제 허 시장 인터뷰가 이제 나갔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하나는 이제 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이제 나타냈는데 정치는 뭐 속성은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국회와 중앙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허 시장도 결국은 같은 당 소속 당이라든지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문제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이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조율이 되고 협의와 협조를 사전에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네. 사실은 저는 이 특례시 법안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저는 좀 난항을 겪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고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저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봅니다. 네. 법안은 법안대로 추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재 제도권에서 우리가 특례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예. 중앙정부나 대통령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저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실 특례시법 통과는 올해 통합창원시 10년을 맞아서 통합의 열쇠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창원시의 진정한 통합과 특례시 지정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진해시와 함께 통합을 했습니다. 예. 통합을 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되는데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통합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던 이유는 이 3개 특징을 가진 시가 진해시, 네. 마산시, 창원시가 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네. 인구 108만 이상의 거대한 도시가 되고 또한 동남권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광역시급 대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나 뭐 기업 시민들도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통합을 해서 거대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수준의 뭐 행정적, 재정적 권한 그대로라고 예.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네. 겁니다. 예를 들면 진해 신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신항이 생기면 항만 시설이라든지 배후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신항을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의 권한이 좀 커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항만 기능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입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는 회의에도 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는 항만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소음, 예. 각종 오염 문제는 또 민원사항으로 창원시에 제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항만이 개발하면서 창원시 지역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네. 창원시가 좀
그 권한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동일선상에서 좀 보자면 소방사무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소방사무는 대표적으로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가져온 사무 특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소방사무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창원시만 갖고 있습니다. 예. 소방사무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만 주는 사무인데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경상남도를 통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경상남도에 보고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처럼 규모는 100만 대도시 광역시급이 됐어도 네.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책 추진과 개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이 특례시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한다면 네.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더욱더 큰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특례시 법안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지만 어쨌든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좀 제속도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속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게 이제 5월 30일 날 개원하면 개원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 법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하도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100만 이상 도시에게만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시군에 대한 어떤 특례가 골고루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특례시 법안이 어려울 것이다 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김해시도 50만 도시에 걸맞는 특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포항도 마찬가지고 여러 도시들하고 그다음에 군 지역에는 지금 법안을 제출했죠. 특례군을 법제화해달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지방도시 소멸이라든지 인구 뭐 저출산 고령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를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특례시 법안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진통들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 특례시 지정을 같이 준비했던 타 지자체들과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100만 도시 4개 도시가 모여서 창원시청에서 뭐 협의체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은 4개 시도에만 그 파급 효과가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 시도에는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라든지 또 다른 그 차별성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정부에 차별적인 어떤 특례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특례 그림들을 좀 역으로도 제안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좀 노력들도 하면은 동반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국회에서 지난번에 정의당과 법여권이 연합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아마 이런 전략을 특례시 법안을 통과할 때도 한번 살린다면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시정연구원의 노력이 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특례시 지정은 그 창원시가 또 다른 그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50만 특례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분명히 100만 도시와 3만 도시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0만 도시를 좀 더 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일단은 통과돼야겠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10년을 맞아 큰 희망을 걸었던 창원 특례시 지정,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날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어설 것인가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든 특례시 지정이 멈추지 않길 염원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